요즘 우리 근처에서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업종이 있죠. 바로 그 주인공은 우리 모두 학창시절 정말 즐겨갔을 PC방이죠. 한때는 국내에 22,000개가 넘었던 PC방이 최근엔 70%가 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70%가 넘게 망해서 2025년 현재는 약 7,000여 곳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죠. 아무리 경제가 안 좋다고 하지만 이런 폐업률은 같은 업종의 다른 오락시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높은 폐업률이라고 하고요. 요즘 정말 죽는 소리가 나는 외식업체들의 폐업률과 거의 필적하거나 그보다도 더 높을 정도라고 하죠. 특히나 PC방 사장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PC방을 창업할 때 다른 자영업종들보다 적게는 2억에서 최대 4억 5천만 원 정도라는 꽤나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 실패로 인한 그 피해가 다른 업종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한편에선 이런 PC방의 몰락이 연이은 초고사양 게임들의 흥행 실패와 최근엔 만 7세, 만 4세 어린이들까지 빨아들이고 있는 사교육 시장의 확대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가장 최근엔 손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로, 아예 0명일 정도로 폭망해가고 있다는 PC방.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흑우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선도했으나 최근엔 급속도로 몰락하고 있다는 PC방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전국의 PC방 숫자는 2009년 약 2만 1000개를 찍은 직후 역대급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죠. 최근 PC방 사장님들의 인터뷰 기사들을 찾아보면 손님이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위기다,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렇게 한국에 영원할 줄 알았던 PC방이 몰락해버린 이유로 첫 번째로 꼽히는 건 놀랍게도 전 세계 게임 회사들이 일대의 대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죠.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글로벌 게임 업계에선 최근에 폐업 또 해고의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닥치고 있죠. 라이엇 게임즈나 블리자드와 같은 그런 대기업에서 해고된 인원만 10,000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또 회사 자체가 망해서 사라진 것까지 합치면 약 3만 명의 게임 개발진이 최근엔 일자리를 잃었다는 통계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게임 업계가 이렇게 급격하게 몸집을 줄여가는 이유 감이 오시나요? 그 이유는 이렇게 고도화되고 사양이 높아져 버린 게임을 개발하는 비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지고 있는데, 정작 그 게임들의 성적은 별로 대단하지 않게 나오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최근 게임 제작 비용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재작년 게이머들을 설레게 했던 사이버펑크 2077은 개발 비용과 마케팅 비용에 무려 한국 돈 약 4천억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고, 또 올해 가을에 출시가 예정된 GTA6는 총 개발비만 한국 돈으로 3조 원이 들어갔다고 하죠. 와, 이 정도면 미국의 규모 있는 블록버스터 영화 10편도 만들 그런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정작 게이머들은 이렇게 새롭고 고사양의 게임이 아니라 습관처럼 오랫동안 게임을 해왔던 구수한 게임들을 하기를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던 게임 10개를 꼽아보면 2019년과 2024년에 새롭게 추가된 게임이 고작 발로란트 하나밖에 없었다는 점이 정말 충격과 공포죠.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매해 새로운 게임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확 다 갈아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롤, 배그, 피파 온라인, 서든어택 이런 게임들을 5년, 10년, 20년 하고 있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아니, 그럼 왜 이런 고사양 게임들의 몰락이 PC방의 추락을 가속화시켰냐? 잠깐만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PC방 홍보할 때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사양이다, 인터넷 빠르다, 보통 가정집에서 쓰는 컴퓨터들보다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남을 자랑하게 되는데, 이런 10년, 20년 된 게임을 게이머들이 주로 한다면 PC방을 올 이유가 거의 없어지게 되잖아요. 실제로 유명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는 매월마다 게임 이용자들의 컴퓨터 사양을 설문조사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게이머들이 사용하는 데스크탑에 그래픽카드가 RTX 3060, 램은 약 16기가를 사용한다고 하죠. RTX 3060 정도면 레데리2, 사이버펑크, 어쌔신 크리드 바할라, 그래도 나름 최신 게임이라고 불리는 이런 패키지 게임들도 돌리는데 사실 거의 무리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게임 유저들이 굳이 날씨도 춥고 돈도 내야 되고 모르는 사람 옆에서 게임해야 되는데 굳이 PC방을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집에서 하는 게 현명하게 느껴지죠. 또한 PC방 몰락을 가속화시킨 이유 두 번째는 PC방 산업이야말로 갈수록 오르는 공급 물가를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산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가격을 보면 딱 감이 오시죠? 가장 최근에도 PC방의 1시간 요금은 1,200원, 1,300원 정도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PC방이 한국에 처음 태동하던 그 시기조차 최대 2,000원에서 2,500원씩 받았던 게 그 당시 요금이었다고 하는데, 2025년 현재까지도 가격을 거의 올리지 못한 1,200원, 1,300원대에 고착해 있다고 합니다. 와,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싶은데, 아니 그렇잖아요. 같은 시각 최저임금은 1998년 1시간에 1,525원에서 2025년 만원까지 올랐는데 오히려 1시간당 비용이 반토막 난 산업이 있다? 아직까지 안 망하는 게 오히려 더 신기할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정반대로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에 어느 정도 성공한 비즈니스는 뭐가 있나 살펴봤더니,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용실이 있는 것 같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머리를 깎으러 이발소, 미용실에 가면 학생요금이라고 해서 4,000원, 5,000원 정도에 머리를 깎았던 기억이 있는데, 2025년 제가 사는 수도권 기준이긴 하지만 현재는 그보다 훨씬 더 가격이 올라서 2만원
10점 미만의 남자 커트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용사분들은 이마저도 아직 세계 평균 커트 요금에 훨씬 못 미친다, 세계 평균은 약 38,000원이라서 더 올려야 한다,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신 것 같죠. 어쨌거나 우리가 PC방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영업에 진출하고자 할 때 이 산업의 비용은 진짜 안 올랐네, 소비자한테 진짜 전가를 시키지 못하네, 그런 산업은 철저하게 사양 산업이고 우리가 진출하면 피똥을 쌀 가능성이 그만큼 높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생각이 드는 또 다른 예는 대학생 과외가 있는 것 같죠. 30년 전에도 주 2회 30만원, 지금도 주 2회 30만원, 그마저도 못 구함. 그런데 무엇보다 PC방 산업의 결정타인 것은 최근 PC방에는 우리를 뒤이어 열심히 게임할 초등학생들 또 10대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죠. e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든든한 뉴스풀을 담당해 주었던 PC방 초등학생 손님들, 이들은 과연 어디를 갔나 살펴보았더니 아마 초등학생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이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라고 하죠. 요즘 초등학생들도 얼마 없다고 하는데 한 달 이용자가 200만 명이라고 하니까 반에서 남학생들은 거의 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상했다시피 브롤스타즈는 모바일 기반의 게임이라고 하죠. 즉 10대와 초등학생들이 더 이상 PC를 기반으로 게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불과 약 10년 전인 2012년만 하더라도 게임의 근본은 86.8%로 PC였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모바일 게임 매출이 와반을 훨씬 더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초등학생들 또 10대들이 요즘 어른들이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마음 놓고 게임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경제가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그 말이 무색하도록 학생당 1인당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10년 전, 15년 전보다도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또 사교육 시장의 최근 5년 성장률은 무려 30%라고 하죠. 사교육 시장은 진짜 불황이 없는 산업이다, 그죠? 어려울수록 우리 부모님들이 모든 소비를 줄여도 애들 학원을 보낸다. 그 결과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닌 초등학생이 평균적으로 학원을 2.3개씩 다닌다고 합니다. 아마 도심권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은 애게?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처럼 어릴 때부터 완전 공부하고 담을 쌓은 그런 친구들까지 다 합쳐서 2.3개란 거잖아요. 부모님이 조금 관리를 하고 노력을 좀 한다 하면 3개, 4개씩 다닐 텐데, 와,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다고? 신문 기사를 보면 15개를 다니는 학생도 있고 또 10명 중 4명이 하루 평균 3시간을 다닌다고 합니다. 와, 학교에서 7시간, 8시간 수업을 하고 오는데 3시간을 더 듣는다고? 진짜 최근 PC방이 왜 이렇게 어렵나 바로 이해가 되는 대목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한국인의 자화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요즘 시대가 달라져서 이렇게 공원에서 열심히 뛰어놀고 얼음땡하고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게임으로나마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 하나씩은 가지고 자라나면 어른이 돼서도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너 흑우야, 네가 한국의 경쟁적인 사회를 아직 맛보지 못해서 그래. 한국에서 건실한 청년으로 살려면 4세부터 영어 유치원, 7세부터 수학학원 입시 이런 거 하나씩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야 된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요즘엔 정말 현우진, 이지영으로 대표되는 고등학교 입시 시장뿐만 아니라 만 4세부터 시작하는 영어 유치원 레벨 테스트, 만 7세에 진행이 되는 수학학원 고시, 이런 곳에 학부모님들과 또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유치원생들이 엄청나게 열띠게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후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뜨거워지고 있는 한국의 유아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고자 하는데요. 어쨌거나 정말 마음 한편으로는 한국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최근 PC방 산업이 왜 이렇게 죽을 쓰고 있고 힘들어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방구석에서 인터넷 딸깍딸깍 하면서 그냥 재밌어 보이는 이야기 하기 좋아하는 일개 유튜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틀리거나 또 부족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하단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저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측에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재밌고 또 유익한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 시청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